세월호 선장한테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한 판사가 바로 이번에 일부의 판사다. 이번에 맡은 서경환 대법관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이 판례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서울지법 기업 파산, 회생전담 재판부 판사를 맡은 걸 시작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을 지냈다. 항소심 재판부 시절엔 기존 법질서의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유명했다. 2014년에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결정, 2015년에 세월호 선장한테 36년 1심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같이 있는 분들까지 보면 합의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전환합의체를 가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과연 상고심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 관련해서 네.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가사 사건의 경우는 상고심에서 보통 파기환송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가사라는 것은 거의 예를 들면 이게 뭐 특유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0억 원이 과연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 이런 거기 때문에 원래는 상고심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실 인정을 하는 증거 체부 관련해서 법률을 어겼다 또 이런 게 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워낙 이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최태원 노소영 이혼 상고심 주심의 서경환 대법관입니다. 서경환 대법관, 대법원 1부죠. 1부에서 맡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노태학, 신숙희, 노경필이 같이 심리를 한다. 1부에서 요거를 하는데 근데 궁금한 건 사실 뭐 대법관 누가 맡고 이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왜 대체 어떤 대법관이 이걸 주심으로 맡느냐가 궁금한 이유는 그동안 대법관의 성향이 이 판결 스타일이 어땠느냐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인 거죠. 어떤 스타일이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판사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 맡았다. 네. 세월호 선장한테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한 판사가 바로 이번에 일부의 판사다. 이번에 맡은 서경환 대법관이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이 판례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서울지법 기업 파산, 회생전담 재판부 판사를 맡은 걸 시작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장을 지냈다. 항소심 재판부 시절엔 기존 법질서의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유명했다. 2014년에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 결정, 2015년에 세월호 선장한테 36년 1심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전에 내렸던 이 선고 사례를 봤을 때 사실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어요. 이동학 위원님. 네. 지금 뭐 회생법원 판사, 수석부장판사도 했었고요. 그럼 기업에 대한 이해가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촌오거리 재심,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이거는 또 기존의 법질서에 약간 또 변화를 추구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다. 오늘 판결은 어느 쪽으로 누구한테 더 유리하게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제 저게 지금 저 기사 오른쪽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결국 주요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거잖아요.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저 비자금이 과연 기여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비자금의 성격을 과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결과가 이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 이 상황을 놓고 저 뒤에 거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를 네. 우리가 맞추는 것은 그쵸?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네. 결국 지금 이 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첫 번째 판결이 난 다음에도 여론에서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제 판결이 나왔어. 이게 사람들 많은 여론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보게 되면 아마 그런 지점을 기업의 이 우호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에 오히려 약간 우호적으로 최태원 회장 쪽, 김현 이사장 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이혼 소송 관련해서는 상고심에서 주요 쟁점이 뭐냐 이거죠. 저희 준비한 거 같이 볼까요? 네, 관전 포인트. 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요 메모의 진위, 정확히는 메모의 진위가 아니라 이 비자금 300억 원이 맞느냐, 비자금 300억 원이 맞느냐의 진위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비자금이 맞다고 쳐도 그럼 이 비자금이
SK그룹이 커가는데 기여를 한 게 맞느냐라는 거. 그리고 노 관장이랑 결혼하기 전에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던 이 SK 주식이 특유 재산이냐? 특유 재산이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고유 재산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걸 특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요 정도가 상고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막 재판부가 배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일부가 맡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음 기사 볼까요? 최태원 이혼 최종심 전원 합의체로 가나? 전원 합의체 얘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윤 변호사님.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이랑 대법관들 다 같이 논의하는 거잖아요. 이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여요. 크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재판장 소개도 해주셨지만 네. 사실은 재판장이 거기서 주심이 큰 의미는 없어요. 부에서는 4명으로 이루어지는데 네. 지금 서경환 대법관도 작년 7월 정도에 임명되신 분이고 아까 주신 말씀처럼 회생재판부라는 것이 이제 기업을 살리는 거거든요. 기업을 살려서 채권자를 보호하는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또 하나 저분이 판결하는 성향을 보면 새로운 걸 좀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 애들 키우는 데 들어간 돈 있잖아요. 네. 양육비 관련해서 양육비. 소멸시효를 처음 10년으로 인정하신 분이에요. 성인이 된부터 10년. 그래서 재심이라는 것도 변경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걸로 볼 때는 좀 이렇게 변경하는 측면에 어느 정도 생각이 좀 폭이 넓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만 거기에 같이 있는 분들까지 보면 합의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전환 합의체를 가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과연 상고심의 대상이 되느냐 여부 관련해서 네.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가사 사건의 경우는 상고심에서 보통 파기환송되는 게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법률심이기 때문에 네. 가사라는 거는 거의 예를 들면 이게 뭐 특유 재산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0억 원이 과연 들어왔는지에 대한 사실 인정 이런 거기 때문에 원래는 상고심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실 인정을 하는 증거 체부 관련해서 법률을 어겼다 또 이런 게 논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워낙 이례적인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그래서 거의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을까. 오히려 서둘러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앞으로 이게 상당히 여러 가사 판결에 있어서 네. 리딩 케이스가 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가서 판결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원 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오히려 굉장히 좀 커 보인다. 이게 지금 한 획을 긋는 판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